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눈이 내리고 난 뒤에 날씨가 더 추워져서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연말 술자리 약속 많으실 텐데요. 저체온증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겨울철 한랭 질환 중 저체온증 환자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에 한랭 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랭 질환이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인데 대표적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 한랭 질환자는 직전의 겨울보다 많았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로 신고된 환자는 모두 300명으로 그중 9명이 숨졌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한랭 질환자는 31% 감소했고 숨진 사람은 29%로 더 많았습니다. 300명 가운데 남자는 71%, 여자는 29%로 남자가 더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발생 장소는 길가, 주거지 주변, 산 등과 같은 실외 활동 중 발생이 81%, 실내나 집에서도 12.3% 발생했습니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이 전체 환자의 78%로 가장 많았습니다. 발생 시간은 기온이 낮아지는 새벽 시간대에 전체 환자의 42%가 집중됐습니다. 또 한랭 질환자 중 22%는 내원 당시 음주 상태였고 한랭 질환 사망자 9명의 사이는 모두 저체온증으로 추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외출 전 체감 온도를 확인하고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 방한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벼운 실내 운동이나 적절한 수분 섭취, 그리고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게 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외출 전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셔야 합니다. 기상청은 올겨울은 기온 변화가 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만성질환자나 노약자는 저체온증에 특히 취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북부 지자체들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과 강수현 양주시장, 배경현 포천시장 등 경기 북부 5개 지자체장은 지난 15일 구리시에서 만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결의안에는 이들을 포함해 경기 북부 9개의 지자체장이 동의했습니다. 결의안은 국회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연천군이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건전한 독서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고 또 책 읽는 즐거움을 널리 알린 지자체에 수여되는 상인데요. 네,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최재범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연천군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연천군의 인구 수를 고려해 볼 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번 수상의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도서관의 접근성이 일단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그 독서 문화 활동의 기회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연천군은 특별히 그 집집마다 그 책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인 가가호호 책 배달 서비스, 그리고 마을의 구석구석에 있는 5곳의 작은 도서관 운영, 그리고 작은 도서관의 아이들 교실 등 독서문화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국민 모두가 잘 즐길 수 있는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상의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수상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독서 인구가 늘었다는 데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독서 문화 변화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속에서도 독서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도서관의 가까운 서비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책 읽기를 통해서 즐거움과 감동, 그리고 치유 등 긍정적으로 독서 경험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천군이 또 한 번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계획들 세우고 계십니까? 23년도에는 관내 군인들을 위한 그 병영 작은 도서관을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뭐냐면 군인들도 우리 국민이고 영내에 있다는 사실로 도서 문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도서관 시설을 개선하고 개선된 시설에서 개설한 시설에 저희가 이제 100 내지 한 200권의 책을 장기 대출해서 군인들도 영내 환경에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영내 환경 지원 기대가 됩니다. 뜻은 있지만 책과 가까워지는 게 사실 쉽진 않은데요. 지역 주민분들께 조언의 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독서와 더 가까워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연천 도서관 경우는 국민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우선적으로 비추고 있고 전 세대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책을 구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2020년도인가 그때 연천 도서관을 카페형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아늑하고 편안한 독서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또 내년 초까지 전국에 있는 그 전국 중앙도서관을 카페형 또 개방형 그 복합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누구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고 또 이용하는 그런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천군에 소재한 또 7개의 작은 도서관으로 날마다 소풍 오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신다면 책과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최재범 원장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0일이 다 돼가고 있지만 충격과 슬픔은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네, 적막함과 슬픔이 담겨있는 이태원 거리 다녀왔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호 기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현장입니다. 참사 직후 출입을 막던 통제선은 보시는 것처럼 사라지고 시민들의 통행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제사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사 직후 문을 닫았던 가게들은 이처럼 하나둘 문을 열고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 하지만 우측 벽면에는 추모객들이 남기고 간 수많은 메모지들이 그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추모객들의 메모, 보고 싶다는 친구의 쪽지, 하늘나라로 먼저 간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의 애절한 손편지가 가슴을 저밉니다. 강아지 보고 얘기를 해요. 강아지 보고 얘기할 상대가 없으니까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도 제가 울고 있으면 제가 다 눈물이 다 그칠 때까지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추모의 성지가 된 이태원역 1번 출구.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모지는 자원봉사자들의 돌봄 속에 비바람을 피하고 있습니다. 비 오기 전에 이게 이제 두세 시간 전에 상황 봐가면서 직접 보다가 바로 이미 쳐가지고 해소를 하는 거죠. 참사 이후 이태원은 방문객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애도를 위해 간간히 찾아오는 추모객들이 전부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 외국 사람들도 오지도 않고 그리고 월드컵 공할 때는 차를 지하철에서 타고 가면 우리 그래도 뭐 애들한테 뭐 하나 태극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한 명도 안 와. 눈앞에서 참사를 목격한 한 상인은 트라우마에 잠시 영업을 중단하려 했지만 사고 현장을 찾는 추모객을 위해 문을 열고 참사 현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을 닫자니 골목이 너무 어둡고 또 전문객들 와서 자꾸 찾아오고 그게 밤이 되면 더 캄캄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뭐 장사하기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니었죠. 어둠이 드리워진 이태원 밤거리. 인적이 끊긴 거리는 적막감이 감돕니다.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만이 텅 빈 거리를 채웁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이태원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세계 음식거리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시민들로 북적여야 할 이 거리는 보시는 것처럼 한적하다 못해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아예 문을 닫은 가게도 적지 않습니다. 어렵게 문을 연 식당도 손님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텅 빈 식당 안은 정적만이 흐릅니다. 솔직히 하루에 한 테이블 받는 것도 감사해요, 사실. 오늘도 사실 지금 오픈한 지 한 4시간 됐는데도 한 테이블도 못 받고, 어제는 지인들이 와서 2팀 받고, 진짜 하루에 뭐 1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 팔기도 힘들 정도로 진짜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역 상인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이마저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0일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참사의 슬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함께 조속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기자가 간다, 김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